들이 모두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를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노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편으로 선생님 보기에는 자연 친화라는 것도 있지만 친구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현대적으로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듭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수. 내버디 몇이나 하니 내 친구가 몇친고 내게 물으니 수석과 송죽이라. 그것은 물이죠. 돌, 그리고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넷이다. 동산에 다루르니 동산하면 동쪽의 산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은 서쪽의 산으로부터 뜨겠고 달이 뜨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뜨니까 동쪽의 산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산에 올라, 뒷동산에 올라 할 때 그 동산은 이 동쪽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로서 그냥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그마한 어떤 산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산에 다루르니 기더욱 반갑고야 그것 더욱 반갑구나. 그럼 1, 2, 3, 4, 5 다섯 명의 친구가 되겠죠. 두어라 관도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섯 명의 친구 이외에 더 이상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만족하고 있는 모습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내 친구가 몇이냐 하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 친구 또한 반갑구나. 자, 관도라 이 다섯 친구밖에 더해서 무엇 하겠느냐. 바로 오우가 하면은 다섯 친구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까 다섯 수로 돼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이 작품에서도 서시가 있습니다. 다섯 친구를 먼저 다 소개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다섯 친구에 나는 만족하고 그 이상의 친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다섯 친구 이외엔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자연 친화의 작품이라면 모든 자연을 친구로 삼고 모든 자연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 중에도 딱 5개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뒷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자연물하고 다섯 친구인 자연물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친구들이 더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자연 친화라기보다는 그 자연 중에서도 내가 5개를 고르게 된 그 이유가 중요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5개일까? 즉, 이 5개의 다섯 친구들을 선택하고 즐겨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주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봅니다.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구름빛이 깨끗하다. 이거 알죠?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로한다. 자로는 당연히 자주가 되겠지요. 그렇죠? 깨끗하지만 검어지기를. 자, 흰 구름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얘는요 쉽게 비가 올 때 검은 모습으로 자주 변화하지요. 바람소리 맑다 하나 대꾸를 이루고 있군요. 바람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한오매라 그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맑은 소리지만 얘는 바람이 안 부는 말도 많아요. 그렇다면 얘는 검기 자주해요. 변화가 심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녀석은 어때요? 그친다 사라진다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끝이 있습니다. 그죠?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뭐예요? 깨끗하면서 동시에 그치지 않는 것 좋은 속성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속성은 구름과 바람이 쉽게 변화하는 속성과 대립을 이루게 되겠죠. 대조가 되겠습니다. 물뿐인가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자연물, 바람이라는 자연물은 좋은 자연물이긴 하지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자연물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좋아하는 이유, 아까 이유를 살펴보라 그랬죠? 불변.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을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로 들어갑니다. 고준이라는 꽃을 얘기합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피었다가 요거 피었다가 자 요거 피었다가 쉽게 져버리고 풀이죠. 원순모음화 이루어지죠. 현대로 오면서 풀은 어이하여 어찌해서 푸른 듯 누르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풀을 얻다가 쉽게 누렇게 변해버린다.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하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꽃이라는 자연물과 풀이라는 자연물 어떻습니까? 쉽게 져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쉽게 누렇게 변화합니다. 즉 변화라는 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에요. 물론 완전히 안 좋은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푸른 빛으로 뭐 세상을 물들여 줍니다. 그런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한다는 나쁜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변티 아닌 일산,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렇다면 역시 뭐예요? 바위,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꽃이라는 자연물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대꾸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 녀석들하고 바위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바위를 좋아하는 이유 변치 않일산 불변이네요. 역시 똑같군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이유나 바위를 좋아하는 이유 모두 변화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작자가 변심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물 친구의 어떤 첫째 조건으로서 불변 변화하지 않는 성향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바위를 좋아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더우면 꽃이 피고 치우면 잎띠 이건을. 자, 뭔지 알죠? 더우면 꽃이 역시 꽃이고요. 꽃이 피고 추면 잎이 지거늘. 소라 소나무야 너나 어띠 눈서리를 모르란다. 너는 어찌하여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뭐 여기는 어때요? 꽃과 그 다음에 잎 나뭇잎들 그 다음에 대립 소리죠.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다른 연하고는 뭐 구조가 살짝 다르군요. 그러니까 다른 그 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 앞에 수들은 초장과 중장에 다른 자연물 나오고 세 번째 수에 세 번째 종장 부분에 시상을 집약해서 내가 좋아하는 자연물을 등장시켰는데요. 이 녀석은 어때요? 네 번째 수는 꽃과 잎 앞에 초장에 나오고 중장부터 벌써 나옵니다. 뭐가 좋아하는 자연물이.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서리 다련이 뭐예요? 시련의 의미를 갖는 거 너무나 뻔한 얘기고요. 구천의 불이고단주를 근로하여 하노라. 자, 구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승입니다. 저승. 근데 여기서는 그냥 땅속 깊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전적 의미가 땅, 저승. 저승이라는 게 구천, 그러니까 그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땅에 그 깊은 땅에 뿌리가 곧은 줄,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서 한다. 눈서리를 모르고 변함없이 굳은 모습, 그죠? 굳은 모습, 굳은 절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네가 뿌리가 곧은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근데 너와 달리 꽃은 폈다 지고 잎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얘네들은 변화하지만 소나무는 눈서리를 맞아도 푸르른 색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녀석도 역시 불변이라는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좋아하는 친구 녀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데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가 내려도 변화할 줄 모르느냐. 땅속 깊이 너의 뿌리가 곧게 박혀있는 줄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그래서 너는 내 친구. 눈소리를 견디면서 변함없는 소나무 난 좋아.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난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자, 뉘식이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식이며 시켰으며 의문이죠. 시켰으며 누가 시켰니 도대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수하고는 조금 다르죠. 초장, 중장의 다른 자연물, 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연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내가 좋아하는 자연물에 대한 언급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연물 바로 대나무는 이렇게 되죠.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죠.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희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풀도 아니야. 그죠? 그렇죠. 풀도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 곧기는 그런 녀석이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곧기는 왜 그렇게 고든지 쭉 뻗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고든 모습이고 또 그 속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친구는 좀 속이 비었어요. 그럼 이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머리가 비었다,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욕심이 없음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선생님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곧다라는 속성이 더욱더 중요한 속성이 되어 있고요. 더럽고 저렇게 사시의 푸른이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푸른이 역시 얘도 뭐예요? 사시의 푸른이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는군요. 그를 좋아하노라.
됐죠? 다시 한번.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곧으며 속은 왜 비어있느냐. 저와 같이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푸르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대나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곱고 변함없이 푸른 대나무를 나는 좋아해요. 자, 이제 친구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친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자그마한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여기도 마찬가지. 먼저 그 녀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아, 너는 조그만 거. 달이 뭐가 작아요? 크죠? 그죠? 크죠? 근데 보기엔 작아 보이죠? 높이 떠서 만물 온 세상을 다 비춰주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으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 너만하니가 또 있겠느냐. 그래서 달이라는 녀석의 긍정적인 속성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춰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밝혀주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녀석이다 라는 의미, 세상에 기여하는 녀석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버딘가노라. 자, 여기 중요한 속성이 나오네요. 보고도 말 많이 하지 않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입이 무겁죠. 입 무거움, 믿음직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특히 남자로서의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선생님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말 많은 친구 싫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을 전하는 친구도 싫고, 더 나쁜 건 말을 바꾸는 친구. 그러니까 말로써 흥하면 말로 망하고요. 말 잘하고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은 강의하시는데 뭐 원고도 없이 강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잘하시면 선생님도 좋은 친구 아니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말 잘한다는 얘기가 상대방이 그 이렇게 싹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싹 넘어오게. 그죠? 그 순간적으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옳은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1,000,000원 꿔줄게. 너 없지만 빚져서 꿔줄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말이 많은. 그렇죠. 그런 말을 잘하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말 많은 거, 말이 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을 자주 바꾸는 이런 것은 정말로 친구로서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만났을 때 참 귀에 달달한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정말 있어 보이는 말을 한다. 이거 친구로 사귀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루 웬종일 짓거려.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 내 이야기를 다른 애한테 하고 있어. 이거 절대로 사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얘기하고 오늘 하는 얘기가 달라. 이거 절대로 사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보길 때는 그 눈빛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 믿음직한 눈빛과 믿음직하지 않은 눈빛이 이렇게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순수한 눈빛을, 강아지 같은 눈빛,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사귀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죠. 여담이었고요. 어쨌거나 마지막 수 정리해보면, 세상을 비추며 입이 무거운 달을 저는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석, 송죽, 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수, 석, 송, 죽, 월로 나가는데 어때요? 이 앞부분의 수석, 송죽은 주로 불변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로서의 속성이었다면, 이 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입이 무거운 것, 믿음직한 것이 친구로서의 속성이었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작자,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로서의 덕목은 변하지 않고 꾸준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무겁고 세상에 요거 하나 더 넣는다면 세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